안녕하세요. 자신만만 호텔 영어 오늘 체크인 두 번째 편이죠? 네, 여러분들 해외여행 영어를 공부하시면서 그래도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 호텔에 체크인할 때 그때 가장 먼저 직원분하고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체크인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 처음에 쓰셔야 되는 표현 몇 가지를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객실에 대해서 특별히 위치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타입의 객실을 여러분들이 요청하고자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쓰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호텔의 용어라든지 표현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체크인을 할 때 그 프론트데스크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유형의 방을 원한다라고 구체적인 어떤 요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런 적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행하실 때 한번 내가 정말 좋은 내가 원하는 조건의 방을 한번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그 룸이 예약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프론트데스크에 가셔서 객실 위치에 대해서 좀 더 조정을 원하거나 또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호텔 객실 중에서도 전망이 좋은 방을 좀 투숙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망이 좋은 방을 예약할 수 있을까요? 또는 저는 전망이 좋은 방을 얻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신다면 저는 전망이 좋은 방을 원해요. 자, 이거 어떻게 영어로 하시면 좋을까요? 전망 좋은 방을 원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직원분들하고 얘기할 때 나는 뭐를 원한다라고 할 때 I want로 시작하셔도 좋겠지만 조금 더 공손한 표현으로 I would like, 그쵸? I would like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I would like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어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I would like a room with a view 이러시면 되겠어요. A room with a view. 이게 바로 전망이 좋은 방을 a room with a view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I'd like a room with a view. 이렇게 하시면 전망 좋은 방을 원합니다. 라고 해서 똑같은 형태의 룸이더라도 그 중에서도 전망이 좋은 또는 전망이 있는 방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어요. A room with a view. 자, 전망이 좋은 방을 물론 a room with a view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호텔 전문 용어로는 outside room 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outside room. 그래서 안쪽에 있어서 전망이 없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어서 전망이 보이는 그런 방을 우리가 outside room 이라고 한다는 거. 혹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전망 좋은 방이구나 라는 거 정도는 알아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전망이 좋은 방도 저쪽 그 바다 쪽 전망이냐 산 쪽 전망이냐에 따라서 좀 명칭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outside room 중에서도 우리가 위치에 따라서 만약에 바다 쪽 전망이다 라고 하면은 ocean view, 그리고 항구 쪽 전망이다 라고 하면 harbor view 라고 하면 되겠죠? 산 쪽 전망이다 라고 하면 바로 그렇죠, mountain view.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따라서 표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바다 쪽 전망의 방을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I would like a room with an ocean view 하시면 되겠죠. A room with an ocean view. 그쵸? 저는 산 쪽 전망을 좋아해요. 그래서 산 쪽 전망 방을 원합니다 라고 표현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I would like a room with a mountain view 하시면 되겠네요. A room with a mountain view.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위치의 방을 얻으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망이 좋은 방 말고 여러분들이 저는 조금 낮은 층을 원합니다. 또는 조금 더 높은 층을 원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시 I would like a room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낮은 층에 있는 방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예, I'd like a room on a lower floor. On a lower floor.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A room on a lower floor. 그렇죠? floor 앞에는 전치사 뭐를 쓰죠? on을 씁니다. on. 그래서 on a lower floor 하시면 낮은 층에 있는 방을 원합니다. 자, 그러면 좀 반대로
높은 층의 방을, 더 높은 층 방을 원하는데요 라고 한다면 I'd like a room on a higher floor. 그렇죠? on a higher floor.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조금 높은 층 방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쪽 그 뷰, 전망이 좋은 어느 쪽 방을 원한다, 또는 낮은 층의 방을 원한다, higher floor에 있는 방을 원한다. 이런 표현들 충분히 아마 여행하시면서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호텔 객실을 여러분들이 예약을 하셨더라도 현장에서 좀 다른 스타일의 또는 다른 타입의 방으로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호텔의 객실 타입을 정확히 아셔야 정확한 용어로 요청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특별히 호텔 객실에 대해서 헷갈리셨다면 잘 들어주세요. 자, 정말 좋은 정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듣고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호텔 객실에는 몇 가지의 룸 타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1인용 객실, 자, 1인용 베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 1인용 객실을 우리가 싱글룸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싱글룸은 그냥 혼자 쓸 수 있는 1인용 사이즈 침대 하나가 놓여 있는 방을 우리가 싱글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2인용 객실이긴 한데 2인용 그 침대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자, 2인용 침대가 이제 더블 베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사이즈의 더블 베드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 2인용 객실, 또는 조금 더 큰 사이즈, 킹 사이즈 베드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2인용 객실을 우리가 더블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블룸. 그쵸? 네, 보통 큰 사이즈의 2인용 침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2인용 객실. 자, 이번에는요, 2인용 객실이긴 한데요, 우리가 1인용 그 사이즈의 침대가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방을 무슨 방이라고 할까요? 자, 이런 방, 1인용 침대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 방을 우리가 바로 트윈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윈룸. 자, 세 번째로는요, 3인용 객실이 있습니다. 3인용 객실은 1인용 어떤 사이즈의 침대가 3개가 놓여 있거나 아니면 2개의 싱글 베드와 엑스트라 베드, 보조 침대로 3인용이 쓸 수 있도록 한 방. 이 방을 바로 트리플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1인용, 2인용, 3인용 객실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4인이 쓸 수 있는 방, 이것을 우리가 딜럭스 트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딜럭스 트윈 또는 패밀리 트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방은요, 2인용 침대 더블 베드가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침대에서 두 분이 잠을 자실 수 있도록 한 이런 방을 우리가 딜럭스 트윈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패밀리 트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인용 객실에 해당되는 그러한 용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 객실의 형태는 스위트룸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스위트룸. 스위트룸은 방이 2개 이상의 객실이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 이 형태를 우리가 스위트룸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욕실이 딸려 있는 그 침실 하나와 거실 겸 응접실인 그 객실이 2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스위트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텔에 따라서 명칭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Presidential Suite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King Suite 또는 Royal Suite, 여러 가지 형태의 스윗의 명칭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건 호텔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보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객실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내가 특별히 원하는 특정한 타입의 객실이 있는지를 문의하고 싶을 때 그때 어떤 표현을 하면 좋을지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객실 타입을 활용해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을요, 디럭스 트윈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표현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제가 방을 디럭스 트윈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요. Can I change the room to deluxe twi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to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객실 타입을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Can I change the room to deluxe twin? 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2인용 침대 2개가 있는 방, 그걸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room with two double beds.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2인용 침대 2개 있는 방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Do you have any rooms with 2 double beds? Do you have any rooms with 2 double beds? 이렇게 물어보셔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객실 타입을 문의하시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룸 타입 중에서 3인용 객실 아까 배웠던 거 트리플 룸 이걸 활용해서요. 제가 방을 3인용 객실로 변경할 수 있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어떻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Can I change the room to triple room? 이렇게 물어보시면 3인용 객실로 변경 가능한지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3명이 여행을 하는데 같은 방을 쓰고 싶어요. 그랬을 때 물론 트리플룸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지만 1인용 침대가 3개가 있는 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는 Do you have any rooms with 3 single beds?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Do you have any rooms with 3 single beds?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확한 특정한 타입의 객실을 물어보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혼자서 여행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Do you have any singles? Do you have any singles?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single room에서요. 룸을 생략하고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Do you have any single rooms? 하셔도 되지만 Do you have any singles? Do you have any doubles? Do you have any twins?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 배우셨어요. 전망이 좋은 방, 그쵸? A room with a view 라는 표현도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몇 인용 객실인지에 따라서 single, double, twin, triple, suite room 이런 표현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을 어떤 형태로 좀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그런 질문도 여러분들 이제는 위축되시지 마시고요. 아주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호텔 측에다가 요청을 하고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가 체크인에 필요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봤고요. 오늘 마지막 순서 애슐리 스픽 코너입니다. 자, 애슐리 스픽 코너에서는 정말 좋은 문장, 좋은 문구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고요.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 제가 선택한 문장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Success seems to be connected with action. 자, success 하면은 바로 성공이죠. 성공은 행동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문장이고요. Successful men keep moving.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 움직입니다. 네,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내용이죠. They make mistakes, but they do not quit. 그쵸? They make mistakes, but they do not quit. 자, 이 표현은 뭡니까? 그들은 실수를 하기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Success seems to be connected with action. Successful men keep moving. They make mistakes, but they do not quit. 자, 이 표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성공하는 사람은 결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실수는 하겠지만 포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 자, 우리도 이런 어떤 좋은 메시지를 잘 새겨가면서 생활을 하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 호텔 체크인 하시면서 요청하고 질문하는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